그럼 원장님은 어떻게 수술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피하 지방층 박리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모양 그대로 얼굴형을 이제 만들어줘요. 스마스는 박리를 안 하고, 스마스 박리 안 해요. 저는 안 하고. 왜냐하면 그거 억지로 박리해봤자 아까 말했죠. 혈종도 많이 생기고 얼굴형도 변하고 그만큼 회복도 느리고 안면신경 다칠 확률도 있고 효과도 생각보다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건 안 하는데 대신에 뭐를 하느냐. 장점이 뭐예요? 스마스를 땡기고 피판을 갖다가 피하 지방층 피판을 재단을 하면은 텐션 없이 흉터도 안 생기고 훨씬 적죠. 그 다음에 혈액순도 좋단 말이에요. 그냥 봉합만 해요. 이렇게 구겨서 당긴 다음에 실을 묶어도만 줘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이제 있어요. 있으면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걸 이렇게 그냥 꼬매기만 해. 그러니까 안에는 박리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여기 있는 걸 당겨서 꼬매기만 해. 이렇게 봉합만 해. 이 상태가 어느 정도는 실 때문에 유지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당겨지잖아요. 어느 정도 실 때문에 유지가 돼요. 쉽게 얘기하면 안에 스마스를 실리프팅한다 보시면 돼요. 안에 있는 스마스를 실리프팅한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저절로 이 안쪽에 이게 남아 돌아가죠, 피판이. 그러면 한 달 내지 2달은 유지를 해요, 그게. 그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다 아물고 단단히 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혈액순환도 좋고 텐션, 장력을 적게 받기 때문에 흉터도 적게 생깁니다. 단단히 아물면은 한 2-3달 유지를 해주면 그 다음에 벌어질 확률이 처음부터 벌어진 것보다 훨씬 적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써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지난번 그때 강의할 때 제가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알륜건 뛴다 그랬죠, 그거요. 영구적으로 주름 안 생기게 해주고, 자, 미간주름, 눈가주름, 목주름, 세로목주름 해결해준다. 요것들이 다 스마스층의 스마스를 없애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것도 일종의 이것도 스마스입니다. 일종의 일부분은 영구적으로 좀 없애고 일부는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이렇게 실로 당겨줍니다. 그러니까 스마스를 실리프팅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피판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남는 것만큼 제거해서 봉합을 해주면 피판 괴사도 적고 그 다음에 벌어질 흉터도 적게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박리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자, 박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처진 피부를 자연스럽고 충분히 효과 있게 리프팅 해주기 위해서 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박리라는 거는 결국은 유지인대를 끊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박리는 바로 유지인대를 끊는 거고 박리를 하는 이유는 처진 피부를 갖다가 다 구겨진 거를 펴주려고 박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리프팅 수술은 박리를 충분히 해줘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제 박리를 하면 그러면 다 좋은 거냐? 자,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박리를 많이 하는 거의 장단점을 얘기 드릴게요. 박리를 충분히 많이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지인대를 다 끊고서 들어가니까 구겨졌던 피부를 완벽하게 필 수가 있어요. 리프팅을 할 때 무리하게 안 당겨도 지가 남아돌아는 게 저절로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처리해주면은 그게 지금 효과도 좋죠. 자, 그래서 박리를 많이 하는 거는 뭐냐? 많이 당겨지고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리를 충분히 해서 리프팅을 해주면 얼굴이 강제로 억지로 당겨서 보이는 이상한 얼굴 있죠. 이렇게 막 이렇게 찢어져 보이는 얼굴, 이런 얼굴이 안 나와요. 피부가 여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리고 효과 있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박리를 충분히 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좋은 거냐? 박리를 그럼 많이 하면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 박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신경하고 말초신경이죠. 그리고 혈관 이게 다 잘려 나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가 여기서부터 통해서 혈관이 오는 걸로 먹고 살아야 돼 이게. 근데 요만큼만 박리하면은 여기서부터 혈관이 들어오고 여기서 다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박리 많이 하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게 이제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피판 괴사가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거 아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박리를 많이 하면 그만큼 박리한 부위가 감각 소실이 오기 때문에 또 회복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박리를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박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아무는데도 회복되는 데 오래 걸린다. 그래서 피판 괴사라든지 이런 부작용 확률이 적게 하거나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회복도 느리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울퉁불퉁한 거, 부기가 제멋대로 이렇게 막 부었다 빠졌다 하니까 흉살도 제멋대로 생기고 혈관이 잘려나가니까 잘못하면 피가 많이 나겠죠. 그 혈종 같은 게 생겨서 유착도 오고 괴사도 오고 아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수술을 많이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많이 건드리니까 그만큼 부작용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두 가지를 적당히 잘 조합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디가 문제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인전염이 심해요. 그럼 여기다 좀 이식을 해주고 할 필요가 있어.
팔자도 심하다. 그러면 여기까지 방리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이 이런데 윤곽만 좀 고치고 싶다 그럴 때는 그렇게 무리하게 많이 방리할 필요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이 처진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얼굴 작게 하고 이렇게 V라인하고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모양을 잡으려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필요한 부위까지만 방리를 해준다. 이렇게 이제 저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해주면 좀 안전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수술을 할 때 무조건 많이 방리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리하면 그 다음에는 꼼꼼하게 피를 철저하게 잡아야 돼. 피가 막 나잖아요. 혈관이 피가 안 나게 혈관을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잡아주고 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혈종도 안 생기고 피방 괴사도 안 오고 부기도 덜 붙고 고생을 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피판 방리할 때 레벨이 있어요. 레벨. 방리해서 들어가는 그 두께를 일정하게 잘 유지시켜주면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왔다리 갔다리 깊었다 얇았다 깊었다 얇았다 막 이렇게 방리를 하면은 혈관이 뭐 얇은 데는 막 잘려나갔다가 막 피판이 안 좋겠죠. 혈액순환이. 그 다음에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피판을 당기면 위치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얇게 방리했어. 그럼 그쪽은 밑에는 두껍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도로 붙으면 돼. 근데 이게 움직여서 옮겨지니까 얇은 게 위로 가다 보면 거기가 꺼져 보일 수가 있고 뭐 이런 울퉁불퉁한 형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방리를 고르게 똑같은 거의 비슷한 두께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레벨을 방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출혈이 안 되게 잘 유지시켜주는 게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걸 꼼꼼하게 다 해줘야 됩니다. 그걸 잘 해줘야지 환자가 수술하고도 고생을 안 하고 부작용도 적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술하는 게 사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이제 테크니컬하게 쉽지는 않습니다. 환자는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의사인데 내가 자신이 없어. 그러면 방리 좀 많은 게 나아요. 차라리 그 부작용은 없잖아. 효과는 떨어지더라도. 그거 남이 흉내낸다고 막 그냥 같이 방리 많이 하다 보면 피 펑펑 나고 막 이거 해결도 못해. 감당 못할 정도로 막 해버리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내가 자신 없는 거 안 해. 안 해요, 안 해. 왜? 그거 억지로 해서 뭐 하겠어요, 그거. 문제만 생기는데. 남이 한다고 흉내낼 필요 없는 거예요. 본인이 가진 것에 대해서 거기서 효과 나는 거에서 그 효과만 나타나면 되는 거지. 그걸 환자한테 설명해주고, 그랬는데 환자가 들었어. 근데,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저 병원 원장은 다른 얘기 하던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럼 거기 가서 수술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 걸 갖다가 내가 흉내내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똑같이 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요. 예. 내가 본인한테 맞는 수술인가를 본인이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방법이 사람한테 받으면 내 얼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수술이 더 적합하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거기서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실리프팅이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실리프팅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대뽀로 뭐 그냥 복잡하고 많이 할수록 그게 좋은 수술이 아니에요. 의사가 감당할 만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하고 끝내는 거죠. 환자도 보면 이것저것 많이 듣고 뭐 인터넷에 정보를 얻으면 도움이 되긴 되겠지만 너무 많이 아는데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게 진짜 더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자기한테 손해가 난다.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좀 이상한 것 같으면 뭐 상담할 때 물어보시는 게 좋죠. 판단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자기가 그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본인이 판단하기가.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음에는 수술 환자 한 몇 명을 모아가지고요. 이 환자는 무슨 수술을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거든요. 환자마다. 이 사람은 요거 적합하게 했고 요건 요렇게 해도 요렇게 해줬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 가면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딱딱하지만 그때 보면 좀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예.